미국에서 라면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라면값이 3만 원을 넘었다는 소문에서 시작해 뉴욕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아주 특별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하루 한 끼를 고민하고 누군가는 작은 박스 하나로 온 도시의 풍경을 바꿨습니다. 뉴스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 입소문으로만 퍼져간 이야기. 그 속엔 우리가 잊고 있던 정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봄, 미국 내 주요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선언과 함께 발표된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식품에 대한 관세가 급등하면서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체감 물가가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래 13달러에서 15달러 수준이었던 한국 라면 한 박스가 20달러를 넘기기 시작했고,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27,000원에서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부 자극적인 기사에서 한 박스에 10만 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급등한 물가에 대한 체감적 표현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유학생과 서민층에겐 부담이 되었고, 라면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고향의 향수와 연결된 상징이었기에 그 영향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뉴욕 브루클린의 한 골목에서 박스를 들고 나타난 한 청년의 행동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26세. 건축을 전공하는 유학생이자 생계를 위해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그는 매달 한국에서 어머니가 보내주던 작은 박스를 고대하곤 했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익숙한 간식들과 함께 늘 빠지지 않는 라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관세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그 박스를 못 보낼 것 같다. 미안하다. 짧은 메시지를 읽으며 그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라면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자신이 먹기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스를 들고 거리로 나갔고 손글씨로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한국의 정을 나눕니다. 라면 한 개에 $1, 사연이 있는 분은 무료. 지나가는 이들은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곧 그 박스 앞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손님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노숙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주춤주춤하며 박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라면 한 봉지를 꺼내 건넸고 남성은 놀란 듯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돈 없어도 되나요? 그 물음에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남성은 한참을 바라보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하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지켜보던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고 브루클린의 라면 청년이라는 제목과 함께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남성이 라면 봉지를 꼭 쥐고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따뜻함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라면 한 봉지지만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준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날 밤 조용히 박스를 접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작은 선택이 세상을 조금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스 앞에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교복 차림의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손에 빵 하나를 들고 있었고 머뭇거리며 박스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다가가 필요하세요? 라고 묻자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라면 하나를 건넸고 소녀는 조심스럽게 빵을 박스 옆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냥 드시라고.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그 빵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라면을 받고 누군가는 빵을 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골목엔 작은 순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라면 박스는 젖어갔고 종이에 적힌 문구도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부부가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전에 쓰던 우산인데 젊은이에게 필요할 것 같아 오래되어 바랜 우산 하나를 건네며 노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눠주는 건 라면이 아니야. 희망이야. 준호는 우산을 펼쳐 라면 박스를 덮으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우산을 항상 챙겼고 바람 부는 날이면 더욱 조심스럽게 박스를 지켰습니다. 우산은 누군가의 기억을, 라면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말 한마디 없이 다녀가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와서 라면을 하나 가져가고 가끔은 메모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었죠. 어느 날 그가 놓고 간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이 행동이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말을 걸지 못해 죄송해요. 그 문장을 읽은 준호는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그는 라면을 나누면서도 자신이 제대로 된 위로를 주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의 글이 그가 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사람들은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스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학생, 실직자, 그리고 가끔은 단순히 고마움을 느끼고 싶다며 들리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는 꽃을 하나 놓고 갔습니다. 여기에 와보니 내가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라면을 나누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자신을 다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목은 이제 단순한 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곳. 어느 주말 오후 동네 꼬마 셋이 우르르 박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아이는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무료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은 서로를 밀치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줄까? 아이들이 건넨 건 작은 종이 접기와 연필 하나였습니다. 이건 우리 보물이에요. 그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그걸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박스 앞에는 라면 봉지 대신 종이약과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나눔이란 꼭 무거운 사연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마음이 그 골목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라면을 가져간 뒤 돌아가던 소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그녀는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는 카페에서 남은 커피예요. 차가운 날 마시면 따뜻할 거예요. 준호는 두 손으로 그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커피는 아주 진했고 따뜻했습니다. 소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한 컵의 온기가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배려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기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라면을 받으러 온 사람도 무언가를 주고 간 사람도 없이 조용한 날이었죠. 그러나 준호는 그날이 가장 마음 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골목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거야. 하루하루를 바꾸려는 거창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이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가 덜 외로웠다면 그걸로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박스는 접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받아가던 이들 중엔 낯익은 얼굴도 생겼습니다. 그중 한 명은 늘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받아들고 골목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그리세요? 그는 스케치북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라면을 들고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필로 정성껏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긴 따뜻한 풍경이 되어서요.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림 한 장을 접어 박스 위에 두고 갔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방벽에 붙였습니다. 아무 말 없는 손님이 준 그림은 그날 이후 골목의 온기를 상징하는 작은 창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이 먼저 닿는 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릴 땐 매년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던 날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생일은 늘 조용했고 대부분 알바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하루를 비워 골목에 나왔습니다.
박스를 펴고 라면을 정리하던 중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녀는 라면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저도 오늘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고 그는 봉지 하나를 더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생일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나눔으로 의미를 더하는 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축하받지 않던 날 낯선 사람과 나눈 작고 조용한 축하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했습니다. 비가 오던 늦은 오후 박스 안에 라면 대신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장지도 없고 수줍은 종이 쪽지 하나만이 상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에는 작은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정성만큼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꺼내 목에 감고 비오는 골목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행여 편지를 쓴 사람이 다시 올까 싶어 며칠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결국 누가 남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 한 장과 목도리는 준호에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때로는 이름 없는 감동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아침 골목 맞은편 작은 델리 가게 앞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낯선 제안에 당황한 준호는 멈칫했지만 남자의 진심 어린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찾아간 가게에서는 뜻밖에도 따뜻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라면 덕분에 제 아들이 웃었어요. 오늘은 제가 당신에게 따뜻함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테이블 위엔 조촐한 국과 밥,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그날 저녁은 조용한 식사였지만 어느 때보다 뭉클한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준호는 그 후 종종 가게 앞에 작은 봉투를 놓고 오곤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의 고마움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졌고 그 작은 인연은 골목의 또 하나의 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매섭고 건조했으며 거리의 사람들에게 더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직접 모은 돈으로 싼 손난로와 두꺼운 종이컵을 샀습니다. 라면 하나와 함께 그 손난로를 건넬 때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당신이 더 필요하잖아요. 라며 되묻는 이들에게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여러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 준호의 진심은 하루하루 더 많은 손길로 되돌아왔습니다. 골목엔 작은 모닥불이 피워지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하나로 이어진 인연은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오랫동안 라면을 받아갔던 노부부가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걱정 끝에 근처 쉼터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이미 거처를 옮긴 뒤였습니다. 대신 그들이 남긴 메모 한 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겨울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항상 기억할게요. 준호는 한참 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이었음을. 이별은 슬펐지만 그 메모는 준호에게 다시 박스를 펼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깊은 울림은 가끔 말보다 조용히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라면 박스를 펼치던 어느 날 근처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기타를 맨 흑인 청년 하나가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이 골목에 따뜻한 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청년은 준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처음으로 박스 옆에 작은 스툴을 꺼냈습니다. 연주는 매주 토요일로 이어졌고 골목은 음악과 라면 그리고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피난처이자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해주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도착한 소포 하나. 낯익은 필체로 적힌 편지 봉투를 본 순간 준호는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아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나누는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아올 거야. 종이를 쥔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편지를 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말대로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골목을 찾는 일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박스 하나에 담긴 라면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으로 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새로운 봄이 다가왔습니다. 박스는 이제 낡았고 손때가 묻은 라면 표지들도 발해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박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다른 동네에서도요. 준호는 웃으며 라면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는 박스 접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무언가를 나누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실천이었지만 그 작은 시작이 퍼져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덜 외로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라면 박스는 그렇게 하나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정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조심스럽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디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도 세상을 뒤흔드는 혁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라면 한 봉지로 사람의 하루가 바뀌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준 이야기입니다. 준호가 골목에서 펼친 작은 정성은 거창한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작은 따뜻함이 깃들길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조용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